여러분 또 우리 웅클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죠? 집에서 열심히 듣고 있어야 되는데 듣고 있죠? 너무 이렇게 비지하고 이러면 이렇게 재생해도 해놔요. 이 아이가 듣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많이 비지하는 재생을 꼭 시켜주세요. 오늘은 그 확률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이항 정리에서 못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하나만 하고 갑시다.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얘네들을 정비해보자 그러면 이항 정리의 말뜻은 기억하죠? 이 두 개의 항이에요. 두 개의 항, 바이노미얼, 익스펜션, 두 개의 항을 전개한다. 얘네들을 전개해보면 뭐 어떻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일반항이라고 표현할까요? 일반항만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죠. A가 뭐 몇 개, 그리고 B가 몇 개. 그런데 전체가 n제곱이니까 n제곱 중에 몇 개를 골라낼 거야. 그렇죠? 일반항이 이렇게 되고 얘네들을 우리가 두 개의 항을 전개했을 때 개수가 된다. 그래서 이런 개수 이런 걸 썼었어요.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얘네들 계산하면 당연히 컴비네이션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조금 확장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 두 개 항이면 이 항이잖아요. 이 항. 세 개부터는 이제 항이 좀 많아져서 이제 보통 이제 폴리노미얼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 개가 나왔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두 개가 되면 세 개도 당연히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얘기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배운 거는 두 개 항을 전개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두 개 항으로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렇죠? A와 B의 합 자체를 하나로 보고 그리고 C를 하나로 보면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역시 이제 얘네들의 일반항만 보는 거예요. 일반항만. 전체를 전개할 게 아니라 얘네들의 일반항만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대로 가는 거죠. 일부러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자, n개 중에 r개 그리고 a와 b 그리고 c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얘를 n 빼기 r로 봤으면 n 빼기 r로 봐도 되지만 알고 있죠? 앞으로 전개하나 뒤로 전개하나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한테 r을 쓰면 어떨까요? 이유가 간단하죠. 얘가 n 빼기 r이면 전개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를 다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네는 이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렇죠?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여기에서는 전체가 n제곱이었는데 전체가 r제곱이라는 딱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만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가 전체가 n제곱이니까 n개 중에 r개 뭐 이런 거였죠? 이번에는 전체가 r개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r개 중에 몇 개 이렇게 말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s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r개 중에 s개 지금 이해하려고 s개 r개 중에 s개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대로 가는 거죠. a 몇 개, b 몇 개, r 빼기 s개, b s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합해서 r개가 나오는 거죠. 얘들도 여기서 이 두 지수를 합해주면 전체 n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 얘기예요. 합해주면 r가 나와야 돼요. 그거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쓰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개수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이제 여기에서는 컴페어션 n개 중에 r과 r개 중에 s개 얘네가 이항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되는 줄 알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컴비네이션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얘기.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에서 r 팩토리얼이 나누지죠? 나누는 건 뭐가 나느냐면 이렇게 나겠네요. 그래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전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이미 알고 있는 거는 그대로 정리하고 끝내요. 근데 역시 이제 여기서도 얘네들을 다 합쳐주면 뭐가 나올까요? 다 합쳐주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부여치면 R, 합치면 N. 전체 n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f의 r을 그냥 항상 p라고 하고, 펄이라고 하고, 그리고 fs를 q라고 하고, 그리고 s를 뭐 r이라고, 이게 r을 또 겹치는데 그냥 s라고 할까요? 그럼 s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뭐라고 써지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팩토리얼 그리고 p q s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p q s의 합은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n이 나올 거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얘네가 또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번에 우리 그 시험 문제 OX 나왔었잖아요. 얘네가 의미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은 계속 강조하지만 단순히 선택한다 이제 그렇게 국한돼서 이해하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은 결국은 우리가 N 중에 R을 꺼낸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제가 몽클에서 되게 많이 했어요. 전체는 N개가 있는데 딱 짜보면 N개 중에 R개를 골라내 자동으로 N 빼기 R가 남을 수밖에 없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R개도 같은 종류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도 같은 종류인 거예요. 좀 정확하게 두 종류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R개라는 한 종류, 나머지 또 한 종류. 그런 같은 종류를 하나를 선택하면 같은 종류니까 당연히 나머지 한 종류가 남을 수밖에 없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계산해 주면 이렇게 표현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커뮤니케이션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수련인 거야.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도 무슨 얘기겠어요? 이번에는 얘네들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그거죠. 얘네들의 개수가 의미하는 것은 자 이번에는 전체가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게 몇 종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여기 p개가 같은 종류고 또 다른 q개가 같은 종류고 여기 s라고 썼네요. 또 다른 s개가 같은 종류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얘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이 얘기는 길게 할 생각이 1도 없었는데 하다가 좀 길어지네요. 그래도 이런 말을 꺼냈으니 얘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부채를 안 갖고 왔어요. 부채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주번 나왔어. 부채 주번 많이 붙여봤지. 주번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니. 자, 얘를 하나 들어보세요. 여기 아래 지워놔야겠네요. 그죠? 지워내죠? 뭐, 이런 거 하나 볼까요? 간단한 거. 6제곱 하나 해봅시다. 자, 얘네들을 전개해 볼 거예요. 6이에요, 이거. 이제 개수를 물어보고 싶은데 6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전개식을 말하는 거죠. 얘네들 전개식에서 A제곱, B제곱, C의 개수가 뭐니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지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리와인드하면 금방 나오죠. 개수 어떻게 구할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아까 우리 했던 게 뭐예요? 얘네들의 일반항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얘네들이 일반항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인 거죠.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렇죠? 물론 PQR에 하면 당연히 N인 거고요. 그럼 다 된 거죠?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전체가 6 맞죠? 그리고 2, 3, 1이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 나오면 되고, 그러면 이제 A가 A네요. 그렇죠? 그리고 B만 주의하면 되겠네요. B만 주의해야죠. 살찌니까 B만 주의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 되겠죠. 음수 하나만 주의하면 되는데 굉장히 이지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예요.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서 이제 진짜 진도로 한번 나가봅시다. 자, 교과서 43페이지 한번 볼까요? 생각톡 한번 읽어볼까요?
던질 때 나오는 면이 당연히 뭐니? 그럼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동전은 면이 딱 두 개예요, 그렇죠? 앞면, 뒷면, 앞면 아니면 뒷면 딱 두 개뿐인 거죠.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당연히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본문을 읽어봅시다.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트라이얼 시행이라고 불러요. 이게 굉장히 우스말 같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반드시 조건은 같아야 돼요. 그리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논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논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기본 전제 조건인 거예요. 항상 같은 조건이고 같은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해야 돼요. 한 번으로 실험을 했는데 갑자기 뭐 사라진다거나 뭐 없어진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이런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우리가 시행, 뭐 트라이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트라이얼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우연성을 강조하려고 뭐 랜덤 익스페리먼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이런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 옆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S라고 많이 써요. 이니셜을 따서. 저도 좀 수업 시간에 그 S라고 많이 써요.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 중요한 것은 모든 결과의 집합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분 집합이 바로 사건, 보통 이제 이벤트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들의 부분 집합이 사건. 그런데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은 근원 사건. 되게 쉬워요. 보기를 보면은 자,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혔다. 4장의 카드 중 임의로 한 장을 뽑는다. 카드를 한 번씩 뽑는다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충분히 반복이 가능하죠.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우연적으로 지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 S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전체를 말하는 거죠. 전체니까 1, 2, 3, 4가 될 것이고, 그리고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 홀수인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13이에요, 13. 자, 그걸 A라고 하면 되겠네요. 근원은 뭐예요? 근원은 장근원 떠오르는 이클? 이클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뭔가 막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요? 기분 탓이지만 아무 일 없어요. 네. 자, 창 넘어지는 것 같다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장근원 아니고 근원 사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이에요. 전체는 뭐 그리고 그들의 부분 집합은 또 집합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가끔 좀 낭패를 봐요. 자, 문제는 너무 간단하죠. 이거는 뭐 보자마자 답이 나올 거예요. 스스로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표본 공간 S에서 두 사건 A, B가 있어요. 그럴 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뭐라고 써요? 이렇게 쓰죠.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이런 거는 보통 너무 많은 친구들이 뭐 A 합 B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곤란해요. 우리가 표본공간 자체가 집합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 집합으로 쓰는 건 맞지만 여기는 확률 공간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집합은 정말 모든 가능한 수학적 어떤 사건들을 대변하는 기호들인 거예요. 뭐 함수 집합, 뭐 집합은 되게 많아요. 여기서는 확률 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 합 B라고 읽기보다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옆에 뭐라고 나오냐면 합사건이라고 써있죠. 이게 개정교육과정 이전에는 이 말이 잠시 나가 있었어요. 뺐더라고요. 그 교육과정 편찬위원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A와 B의 합사건 이렇게 읽어주는 게 이게 확률 공간이야 라는 거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합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인터섹션을 쓰기 때문에 A 뭐 교집합 B 이렇게 읽어주는 친구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확률 공간이기 때문에 A와 B의 곱사건 이렇게 읽어주는 게 좀 바람직하겠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얘는 또는 이거죠. A 또는 B가 일어난다는 뜻이고 얘네들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한편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A와 B를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꼭 이제 다른 사건 하나 배울 텐데 그걸 배우고 나면 자꾸 배반 사건이나 혼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데피니션이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배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인 거예요. 용어 정리예요. 그리고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컴플먼트라는 도구를 쓸 거예요. 보조의, 보충의, 보완의 그런 개념이 컴플먼트인 거죠. 사인, 코사인의 관계. 컴플먼터리 사인, 그게 코사인이에요. 사인의 보완적인 관계. 자, 마찬가지로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사건 A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당연히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배반의 관계. 되게 쉽죠. 너무 정리해요. 자, 보기 읽어보시면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안 나오죠. 읽어볼까요? 다 읽어왔죠? 그러면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문제 2번은 다 봤죠? 보고 간단하죠? A와 B 그러면 A는 뭐예요? 홀수인 사건이니까 홀수인 사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몇 가지죠? 1부터 10까지인가요? 1, 4, 5, 7, 5 1, 4, 5, 7, 5 B라는 사건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게 뭐였죠? 4의 배수니까 당연히 4, 8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C는 뭐라 그랬어요? C는 9의 약수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A와 B, B와 C, C와 A 중에 배반계 문이 그러면 뭐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인터섹션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 얘기인 거죠. 서로 집합에서 얘네들을 프라임, 서로 소라는 표현을 쓰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A와 B가 공통분모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B와 C가 공통분모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 그리고 B와 C 이렇게가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간단하죠? B와 C의 합사건의 여사건은 뭐 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쉽게 말하면 합집합인 거니까 1, 3, 4, 8, 9의 여사건 구하면 돼요. 그렇죠? 넘어갑시다. 적용하기 한번 읽어보세요. 적용하기. 알고 왔죠? 이 은근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헷갈리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확률 공간을 집합으로 표현한다 이제 이걸 놓치면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의외로 시험 문제 내면 틀린 친구들 많아요. 또 여기서 시험 문제 내나 이거 별표 뭐 칠 필요 없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별표 치지 말고 해표죠 해표. 자 그러면 봅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표본 공간을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표본 공간은 모든 가능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두 개를 던지니까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겠어요? 앞면. 보통 헤드라고 많이 하죠. 헤드. 양놈들은 앞면을 헤드라고 하고 뒷면을 테일이라고 하잖아요. 이상한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머리와 꼬리인데 동전 앞면이 왜 머리고 뒷면이 꼬리일까 이상하지 않아요. anyway,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앞 있죠. 알아보고 있죠. 테일을 해야 되는 거 테일을 해야고요. 네 개가 일단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누구예요? 이름도 안 줬어. 불쌍하네.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 친구 있죠. A의 여사건 말고 더 있을 것 같은데 얘 말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집합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부분 집합 모두 몇 개예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16개가 있어요. 16개나.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왼쪽에 있던 친구는 답을 안 했군요. 그러면 배반의 사건은 당연히 뭐겠니? 이거니까 A에 이제
공통 부분이 1도 없는 애들 쫙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써줄까? 뭐겠어요? 차근차근 가운데서 첫 번째는 이게 연계일 때부터 출발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거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얘가 한 개일 때 이렇게 계속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됐어요? 이거 자체가 하나예요, 여러분. 두 개의 동전을 동시 던지니까 그 자체가 하나라는 사실. 따로따로 놓으면 안 돼요. 그럼 8개가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HH가 아닌 경우 하나.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HT 그리고 TH 그죠? TT TT 너무해 그죠? 이게 있고 정말 너무한가?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원래 TT는 두 번 해야 되는데 그렇죠? 트와이스가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할게요. 두 개짜리 찾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두 개짜리는 뭐가 있겠어요? 이건 뭐죠? HH를 일단 제외해야 돼요. 그렇죠? 공통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딱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중에서 0개인 경우, 하나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종소리가 들린다고요? 기분 탓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HT 그리고 TH 그렇죠?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HT, TH 이렇게 하면 되죠? 페이 있고 마지막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1, 2, 1, 3, 2, 3 그렇죠? 세 개 중에 두 개니까 컨비네이션 당연히 세 개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지막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세 개인 경우 그러면 전체가 되겠죠? 테일 그렇죠? 네 개는요? 안 돼요. 왜? 처음부터 얘를 제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다 이해했죠? 그래서 확률 집합이 확률 공간이 집합으로 정의가 된다는 걸 놓치지 말자. 아까 그 얘기예요. 오랜만에 뭉클하니까 여러분 좀 지루하죠? 좀 더 해야 돼. 수학적 확률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생각톡을 읽어봅시다. 가봤죠? 자, 양팀 주장에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임의로 정해주고 동전을 던져서 나온 면에 해당한 팀이 진영이 뭔 줄 알죠? 모르게 한다. 제 친구 이진영 뭐 헛소리 하지 말고. 동전 던지기가 양 팀에게 공정한가? 당연히 공정해요. 왜요? 동전은 우리가 뭔가 인위적인 조절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전을 딱 던져주면 아니면 뒤밖에 안 나오니까 그게 공정하다 그 얘기예요. 뭐 공정하다라는 얘기가 공정한 동전 막 이런 혹시 한국은행에서 동전을 제조할 때 뭔가 뒷돈을 받고 불공정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동전의 것은 정확하게 앞뒤고 누구나 해도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자, 동전 던지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아서 하세요.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PA라고 쓰는데 이거는 probability 확률을 영어로 말하면 probability예요. 여러분들 뭐 영어 잘하니까 알죠? 말 그대로 확률은 그냥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짜 그냥 가능성인 거예요. probability. 어떤 이벤트 A가 일어날 probability.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도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는 뭐예요? 표본 공간이 쉽게 말하면 전체 집합의 개념인 거죠. 모든 가능한 경우를 모아놓은 게 샘플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통에서 동전 던지기가 공정하니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지 않다면 우리는 확률의 전제 조건에 어긋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따지려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의 수에서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져주면 된다. 되게 단순한 논리죠. 단순한 논리인데 예를 들어 교과서에 뭐라고 얘기하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사람은 혹시 이름을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과서 옆에 보면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 라플라스라는 분이 나와요. 피에르 시몬 라플라스 사이몬이라고 읽지 마세요. 프랑스 수학자예요. 피에르 시몬 라플라스라는 매우 위대한 수학자. 여러분이 이제
공과 계열 가면 라플라스 어쩌고 배워요. 굉장히 위대한 분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미분 방정식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 또는 라플라스가 제안한 고전적 확률 이렇게도 말을 해요. 정리는 되게 쉬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에서 하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지루하는 것 같아요. 25분밖에 안 됐는데 생각 하나만 해봅시다. 4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교과서에 써 있어요. 43페이지 보세요. 그 여백에 보면 샘플 스페이스는 보통 S로 나타내고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한다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얘가 공집합이면 안 되지? 공집합이 뭐 상관없잖아. 사건이 안 일어나고 공집합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여기에 나오죠. 수학적 확률로 정의할 때에는 반드시 전체 사건 중에 해당하는 사건이 뭐니?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절대로 0이 0개가 나오면 안 돼요. 0분의 얼마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0이 아닌 경우만 우리가 약속을 할 거예요. 아무런 말 안 해도 이게 우리의 암묵적인 룰이에요. 암묵적인 룰을 태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평원 공간은 모든 가능한 경우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무한계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계산을 못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암묵적인 약속은 이 조건이에요. 표본 공간은 하나도 없으면 안 되고 무한계는 안 돼. 이건 이제 인피니티를 나타내는 무한의 기호예요. 나중에 우리 여러분 수학 2에서 다룰 거예요. 무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제 1번은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확률이 되게 우스워 보이죠? 단순하게 되게 무슨 위대한 수학자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에요. 예제 1번에서는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단면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사면체를 동시에 던진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르네요. 서로 다른 말이 왜 나올까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기계적으로 계산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들이 여러 번 골탕 먹이려면 이런 말 갖고 장난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두 수의 합이 4 그럴 때 우리 샘플 스페이스를 볼까요? 샘플 스페이스를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이게 샘플 스페이스예요, 맞죠? 그런데 이 표현이 왜 가능할까요? 이 표현이 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야? 이거 말하는 이유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사면체를 던지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순서상 우리 경우수에서도 순서상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아마 많은 친구들이 고민 안 해봤을 거예요. 왜 순서상을 표현을 쓸까요? 안 그러면 1, 2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왜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좌표를 따지면 x값은 1이고 y값은 1인 경우 그렇죠? x와 두 개가 이미 다르다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그게 순서상이에요.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이런 애들을 다 빼야 돼요. 그리고 구별 못하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3번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 1, 5, 2 이런 거 구별 못해요. 똑같은데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자, 너무 쉬워서 우리 넘어갑시다. 답은 6분의 1이에요. 문제 3번. 자, 예제 2번 46페이지예요. 예제 2번도 굉장히 단순해요. 자, 과자 안에 운세가 적힌 종이가 종이를 폈는데 종이 안에 운세라고 써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착각하면 안 돼요. 재미없다고 웃기려고 한 말 아니에요. 운세가 써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운이라는 운세 내용이 써있다는 얘기인 거죠. 행운이라는 게 적힌 종이가 3개 있고 전체는 7개예요. 그런데 7개 중에 3개를 택했을 때 행운이라고 적힌 되게 간단하네요. 그렇죠? 전체 사건은 써있죠. 교과서에 뭐 했어요? 7개 중에 3개를 택하는 경우 그렇죠?
이 라플라스의 고전적 확률, 수학적 확률 따라가는 거 7개 중에 3개를 택할 건데 전체는 몇 개예요? 행운이 2개밖에 없다 그랬나요? 그죠? 전체 행운이 3개인데 죄송해요 여러분. 행운이 3개가 있는데 2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3개 적힌 행운 중에 2개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몇 개겠어요? 나머지 4개가 남았겠네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야 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건 뭐냐면요, 이런 문제를 또 씹어서 주면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당연히 합방이 7개가 나와야 되고 당연히 얘네들 합방 1개가 나와야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풀어요. 별로 생각 안 해요. 머리가 안 좋아서. 자, 문제 4번도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이거 뭐 우리 시험범위에도 있었던 얘기니까 어렵지 않죠?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3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전체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3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니까 퍼뮤테이션 5개 중에 3개가 되겠네요. 그쵸? 그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지금 이 경우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5개 중에 3개 골라서 나열해봐. 그러니까 여기는 5개,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 그쵸? 그러니까 60개인가요? 뭐 해당하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짝수라고 했으니 당연히 땡땡 2인 경우와 땡땡 4인 경우 2개 말고 없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다른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24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60분의 24. 그쵸? 나쁘는 알아서 하세요. 자, 좀 더 할 거예요. 끝난 줄 알았지. 안 끝나요. 왜냐하면 여기는 용어 정리의 시간이다. 자,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수학적 확률에서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든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말을 해주는 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정도가 반드시 같다라고 기대를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뭐 예컨대 이런 거죠. 윷놀이 다 해봤죠? 그렇죠? 우리 뭐 요즘에는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설날 이럴 때 모이면 가족끼리 심심하면 윷놀이하고 뭐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 윷 모양을 보면은 그 평평한 면과 둥근 면이 있죠. 뭐 배, 등, 뭐 어디가 배고 등인지 모르겠어요. 볼록 나왔으니까 그 둥근 게 배인가, 그렇지? 정상 anyway, 평평한 면과 둥근 면이 나오시는 가능성은 당연히 달라요. 왜? 이 둥글기 때문에 가능성이 완전 달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근원 사건이 일어날 정도를 같다라고 기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누가 질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U자를 던졌을 때 평평한 면 또는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을 어떻게 구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말 그대로 통계를 내는 거예요. 실제로 수학자들이 예전에는 실험을 했어요. 한 1000번쯤 던졌더니 거의 600번에 육박할 만큼 U짝이 평평한 면이 나온다.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 본문에 나오죠. 뭐 비가 올 확률이나 야구 선수가 안타 이런 거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얻어지는 3대 도수. 3대 도수가 뭐예요? 전체분의 해당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나왔죠?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되게 재밌는 사실이에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결국은 정의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단지 얘네들은 같은 정도로 일어난다고 기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실험했다는 그 차이인 거예요. 자, 47페이지에 보면 그 얘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한다면 n이 충분히 커진다. 여기서 충분히는 수학적으로 정의 못해요. 정말로 수학자들이 열심히 실험해 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지금은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계산 안 해요. 실험 안 해요. 자,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고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다라는 말은 알죠, 여러분?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고교 수준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자,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그 값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실험하는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해당 사건이 일어나 이것을 우리가 어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기호는 따로 있어요. 이게 분산시킬 수 있어. 상대 도수가 결국은 어떤 확률을 가까워지면 그 값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야 라는 얘기. 자, 실제로 교과서 나오죠. n의 값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 도수로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배치한다 이런 표현이 써있죠. 쉽죠? 문제는 너무 쉬워요. 그냥 읽어보면 알아요. 시행을 몇 번 했을 때 해당하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나니 이걸로 끝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반지름이 사이에 원판이 있어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두 개를 했어요. 두 가지 없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확률이에요. 근데 이제 원판 내부에 임의의 점 P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내부에 임의의 점 P를 찍을 거예요. 그때 이 중심을 O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심 오라고 하는데 왜 안 오니? 자, 중심 일로 오라고 안 오네. 오라고 하는데 바로 할까요? 요젠이라고. 자, 이 확률이 얼마일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합시다. 뭐가 떠올라요? 도형이 떠오르죠? 그래서 도형을 그려서 풀어보자. 그래서 기하적 확률이라는 말을 써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도형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 점점 절벽이 같지 않나? 점점 변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에 점을 찍었는데 그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지를 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걸 잘 그린 것 같죠? 정상이에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분필이 부러졌어요. 안에 찍으면 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막 점 찍었는데 이 안에만 찍히면 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결국 라플라스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고전적 확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전체가 뭐예요? 전체는 반지름이 4라고 했으니까 원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그러면 해당하는 영역을 찍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우리 간단히 소개하고 마칠까요? 좋죠?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기본 성질은 안 해요? 확률의 기본 성질이요? 여러분, 확률의 기본 성질을 할까요, 말까요? 하자, 확률의 기본 성질 간단히 읽어봅시다. 얘도 너무 이지해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집하고 표현한다, 그 얘기 알고 있으면 되게 쉬워요. 그렇죠? 교과서 48페이지인 걸 알고 있죠? 당연히 어떤 사건의 개수는 전체 회복 공간은 전체 집합을 생각하면 되고 못 넘어가죠. 그 사건의 개수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양변을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양변을 회복 공간의 개수가 넘어버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뭐예요? 얘가 이제 결국 확률 A로 알고 있죠. 그래서 확률은 항상 0에서 1 사이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자꾸 백분율로 나타내려고 해요.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백분율, 100개 중에 몇 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서울 지역 감수 확률은 70%입니다. 틀린 표현이에요. 0.7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 오늘 서울 지역 감수 확률이 0.7입니다. 이러면 장난해? 0.7? 여기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100분율로 자꾸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0에서 1 사이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당연히 뭐를 할 수 있어요? 회복 공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체 중에 이건 뭐죠? 해당 사건 자체가 SA이기 때문에 1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공집합의 경우는 당연히 그것에 써있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체 중에 0에서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하죠. 자, 문제 수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흰 공 2개와 노란 공 3개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임의로 3개 공을 꺼낸다. 1번 노란 공이 나오는 확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분명히 태클을 볼 거예요. 쌤, 노란 공이 몇 개 나올 확률이에요? 안 써있는데요? 그죠? 과연 문제가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노란 공이 나올 확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노란 공이 뭐예요?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노란 공 전체가 3개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노란 공 3개랑 흰 공 2개가 있는데 3개를 꺼냈으면 노란 공은 반드시 하나쯤은 딸려 나오겠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 이게 가장 간단한 발상이고요. 그러나 그냥 노란 공 몇 개를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는 이상이 없다.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3개 모두 흰 공은 불가능하죠. 반드시 노란 공 한 번 나와야 되니까. 자, 약속대로 여기까지만 하고요. 공지사항은 우리 이제 그 온클 여러분 그 온라인 수업 끝나고 등교할 거 아니에요. 등교할 때 뭐 할까요? 그 교과서 몇 페이지예요?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가 중단원 대단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 범위 아니었던 부분 넘어갔죠? 그게 뭔 줄 알죠? 2항 정리예요. 2항 정리 내용들 한 10개쯤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다 풀어보세요. 중간원 대단원. 이거는 기말고사 수행에 반영이 됩니다. 오늘 조금 길어서 지루했겠지만 고생들 많았어요. 자, 다녀봅시다.